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서민금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개선한 이른바 신 DTI 규제를 내년 초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DTI 한도에 포함돼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지금부터 긴축해서 성장률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MF가 주장하는 것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노년 빈곤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올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종목이 35개로 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10년 동안 10조 클런 회원 자격을 유지한 종목이고 나머지 24개 종목은 신규 지민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분석 결과 어제 기준 시총 10조 원 이상 종목은 삼성전자 352조 3,200여억 원, SK하이닉스 61조 6,600여억 원, 카카오 10조 2,400여억 원 등 35개로 나타났습니다.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헐헐 날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수주들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거래소 보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유통, 섬유의복, 음식료 등의 업종이 주요합니다. 하지만 전일까지 또 상승하던 전기, 전자 업종 다시금 조정이 오늘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한 2,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힘겨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80선 현재도 뚫고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이 코스피 시장의 그간 상승과 많이 닮아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큽니다. 골고루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셀트리온이나 지금 CJENM,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이 집중 매수되고 있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외국인 매수가 주요한데 이 전까지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던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의 상승과는 먼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쏠림 현상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이고요. 현재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의 이벤트들까지 짚어봐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다시금 나왔는데요. 이 문제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2494.23포인트. 그래도 조금 전 시간대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495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2500선 이제 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가격이 오늘의 고점 부근이고요. 저점은 2488포인트입니다. 장중 고점, 저점이 차이가 6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오늘도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 보합권 수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급 주체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617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고 지금 투시는 팔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이틀 연속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정을 끝내고 올라오나 했는데 오늘 다시금 3%대 낙폭이 보이고요. 현대차, 포스코 모두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이 올라가고요. LG화학, 네이버, 한국전력은 빠집니다. 한국전력은 약보합, 네이버도 약보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1.52%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오늘 금융주들이 일단은 뭐 정부의 대책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뭐 신 DTI부터 해서 DSR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61% 빠지고요. SK텔레콤, 강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나 올라갑니다. 거래소와는 지금 상반되는 흐름이고요. 684.6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678포인트부터 684.70포인트까지 1%나 지금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요. 기관도 삽니다. 146억 원 기관 매수, 외국인 78억 원 매수입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305억 원, 비교적 강하게 들어옵니다. 개인은 오늘 12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상승폭 더 키워갑니다. 3% 후반대 상승이고요. 신라젠도 오늘 5%가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금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CJENM 약보합, 로엔도 오늘 전일에 낙폭이 좀 컸는데요.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10만 7천 원대까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포미팜,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갑니다. 포스코캠텍이 29,000원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5.66% 14만원대 다시 회복합니다. 컴투스가 조정 나오고요. 파라다이스가 17,650원대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서울반도체도 1.72% 올라갑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28원에서 움직입니다. 2원 2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입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화부점의 백인범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1시 반에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서 또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됐는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나온다고 지금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살짝 짚어주시면서 이것들이 사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못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에도 좀 악재가 아니냐, 그리고 건설 경기에도 지금 찬물 끼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들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금일장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대책 발표 이전에 거의 모든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도리어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에 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종과 건설업종 이렇게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 흐름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책 발표 이후에 이러한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책과 관련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발표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한 대책 이후에 오늘보다 더 강도가 센 대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논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출연 이후에 발표 형태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는 당분간은 더 강한 규제가 나오긴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던가 그런 이슈 외에는 오늘 대책 발표 이상의 강도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책이 나올 리는 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에 완화된 그런 기대감이 금일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금융업종과 건설업종, 특히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게 건설업종을 쉽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주 건설업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실망감이 금일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건설업종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그 종목 업종들 내에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일단 일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에서의 포인트는 국내 시장에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 여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건설업종 내에선 대우건설 오히려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 가파른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서 이제 매각 모멘텀 역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점 참고해서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에 있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라는 측면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굵직한 거 이야기해봤고요. 이 외에도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IT 장비주 가운데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일단 1차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에 IT 장비주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일단은 좀 진행된 상황에서 일단 이 상황에서 압축된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방안도 역시 고민해 보실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상대적으로 여러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던 상황이었지만 업종 상황은 부진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견조했던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까지 주가가 가장 견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견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나 실적 관련한 이슈가 3분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4분기부터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주가를 좀 받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등 주력 고객사들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금 시작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다시금 이런 기대감으로 좀 꼽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 내에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이긴 하지만 후발 업체인 중국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좀 다른 쪽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일단 말 그대로 중국발 OLED 증설 관련한 수혜주 역시도 관심 기울이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세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최근 관련주들 주가 하락 요인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아이폰 물량 생산 차질 등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수주 불확실성에 오히려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후발 업체인 중국발 모멘텀을 현 시점에서도 대안으로 여전히 생각해 둘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관련주로 꼽히는 것은 비아트론, VE원텍, 뉴파워 프리즈마, 힘스 등이 있는데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비아트론을 탑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수요일장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내일 시장 전략으로는 52주 신고가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여러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양분화된 것을 시청자님들도 당연 느끼실 겁니다. 일단 가는 종목만 가는 상황 속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의 경우에는 일부 주가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의 후보군을 먼저 꼽아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전일자 기준 종목이라도 꼽아두고 당분간 그 종목군들 내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보다는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군들 내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판단 하에 고영, 만도, LG전자 네 종목을 좀 우선 후보군으로 꼽아보시면서 금일장 오늘 주가 눌림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조정 시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이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고영과 만도,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인데,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또 예상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쪽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난 20일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119%, 그러니까 작년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이걸 감안한다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119.3%로 이를 주도하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다면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는 전년 대비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한편 기술 섹터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 9.0% 증가했을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IT 업체도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하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전년 대비 무려 31%나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다라면 IT 업종의 이익 개선세는 9.0%에서 3.9%로 크게 하향 추정되는데 결국은 IT 업종의 이제 이익 개선세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끌고 있음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보면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3%에서 5% 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장 부진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금융입니다. 최근 들어서 9월 달에 허리케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험 수가 같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제출이 되면서 보험업종이 급감을 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소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축소의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3분기 기업이익은 지난 2분기 기업이익 자체가 이제 10.4% 이제 증가했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건 금융 섹터고 특히 이제 보험 관련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3분기 기업이익 전망치는 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허리케인 피해가 없는 다음 이제 4분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는 팩트셋에 따르면 전년 대비 11.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업종이 한 100% 넘게 이제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재, 금융, IT 이런 쪽들이 그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3분기 주춤했었던 기업이익 개선세가 4분기부터는 재차 이제 개선되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분기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도 꽤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일단 S&P 500 기업들 중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 중에 한 7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도 7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분기 때 73%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분기별 서프라이즈율이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 에너지 업종, 여기다가 IT, 특히 방금 전에 IT 섹터 전반적인 이익 개선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업종,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든지 AMAT 같은 그런 관련된 반도체 및 반도체 업종, 장비 업종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흐름은 좀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이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실적 발표 계속 될 텐데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일까요?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S&P 500 기업들 중에 500개 기업들 중에 189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 알파벳, 아마존, 인텔, MS 같은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보면 바이오젠이라든지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요.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셀진이라든지 길리아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발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최근 들어서 주춤했었던 이익 개선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형 기술주들 중에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 상원에서 정치 광고에 대한 규제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는지가 시장 참여자들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품이라든지 신선식품 판매 같은 관련된 내용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닝 시즌의 가장 피크라면 이번 주 내에서도 목요일 날이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을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 하나 더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테이퍼링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지켜볼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22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 12일 날에 블룸버그가 이와 관련된 보도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1월에 현재 50%로 축소하겠다. 즉, 월 6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300억 유로로 이제 줄일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보통 테이퍼링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이날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작용을 했습니다. 당시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고 유로화 또한 약세를 보였었고요. 지수는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현재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은 나오는 거는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다만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아니면 또는 400억 유로로 축소하는 그런 축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600억 유로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아니라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는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목요일을 좀 열심히 지켜보는 걸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이지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